네,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 정리해봤습니다. 여의도를 세종시로, 심상정 정의당 후보 오늘은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공약하면서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전면 이전도 약속했습니다. 국회 부지에는 청년과 사회초년 직장인 1, 2가구를 중심으로, 또 대법원과 대검찰청 부지에는 고령 가구를 중심으로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한 2, 3인 가구 중심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사당, 대법원, 대검찰청 모두 옮겨버리고 그 자리에 공공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겠다라는 건데요. 도시 꾸미기 게임도 아니고 매번 선거 때마다 드러낸다는 여의도 아직 건재합니다. 이 보시죠.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 씨가 사문서 위조,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기 성남시 도촌동에 땅을 사면서 마치 은행에 347억 원이 있는 것처럼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인데요. 앞서 최 씨는 요양병원 불법 운영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리 보시죠. 공수처는 게슈타포. 오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독재 국가의 게시타포가 될 것이다. 이게 독재 국가에서 있는 일이 아니고 뭡니까? 단순 통순 사찰이 아니에요. 지금 대선에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가. 공수처는 최근 언론인, 야당 정치인 등 수십 명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공수처 관련 기사를 쓴 기자의 가족 통신 자료까지 조회해서 사찰 논란으로까지 커졌습니다. 정의당 역시 공수처가 시민 상대로 그 칼을 뽑는다면 즉시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강정 아나운서가 세 가지 썰을 소개를 했는데요. 장경태 의원님부터 먼저 하나 골라서 촌철살인을 해주신다면. 윤석열 장모 징역 1년인데요. 예. 사문서 위조, 부동산 실명법 위반, 정말 국민적 공분을 샀던 부동산 투기 혐의가 결국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이 요양병원 불법 운영 혐의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현재 일가와 관련된 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14건입니다. 거기에 23곳, 이 장모의 23곳의 땅이 압류 중이시죠. 재산상으로 아마 1,000억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도 차근차근 해명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1분도 안 썼네요, 해명하실 제가 계획이 진짜. 재판부의 선고가 난 것이고요. 예, 법 앞에는 성격이 없이 누구나 평등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를 일단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윤석열 선대위에서는 장모권은 일단 손을 떼는 걸로, 장모는 이제 너무 멀다. 전혀 네. 보호할 생각이 없으시는데요. 어찌됐건 김건희 사실 씨의 장모가 이제 허위 이력도 가깝다면 가깝고 또 멀다면 징역 먼 4년 상태에서 구형하시면 되죠. 가까운 것은 이제 가족 중에서도 아들에 관한 일이 참 많이 가까울 텐데요. 불법 도박, 상습 도박 등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저도 참 사실 대선이 70여일 남아서 뭐 정책 이런 거 정책통이거든요. 제가 원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그렇습니까? 네. 일단 뭐 가족 관계 이렇게 해야 돼서 좀 그렇긴 합니다. 자, 네. 김병민 대변인도 하나를 골라서 썰픽의 1위가 된 이유가 있겠죠. 예. 가장 관심이 많은 공수처는 게슈타포라고 얘기했던. 우리 임모 작가가 예. 고릅니다 이거. 지금 공수처에서 이 통신기록 조회했던 게 무더기로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며칠 전에 신청을 해서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 나올 것 같아요. 야. 근데 저처럼 신청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이고 우리보다 조금 발빠른 사람들이 신청했던 내용들에서 나온 것만 이 정도입니다. 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르려고 만든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좀 신청 좀 해보시죠. 민주당에서 혹시 공수처에서 통신기록 조회한 건 없는 건지, 그리고 관련된 일에 대해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국민께 책임을 질 것인지 반드시 그 책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얼마 전에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에서 도청하고 뭐 댓글 조작하고 했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어찌되었건 이 통신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소중한 권리를 맡는 게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좀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과거에도 검찰과 경찰이 많이 통신 기록을 조회해 갖고 저도 사실 실제로 이 박근혜 정권 시절에 조회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조회 이력은 없었지만 제가 취재는 없어서. 근데 어찌되었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부분은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신 통신 거죠? 자료 수사 대상이라면 여러 이 비리 혐의와 연루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야당 정치인들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회하신 걸로 근데 이제 보입니다. 저 언론에 보도된 건 일부 방송국의 모 기자의 가족까지 조회가 돼서 근데 그 기자가 이제 옛날에 공수처 관련 기사 쓴 기사인데 가족까지 조회한 건 이 부분 좀 일단 구체가 이 조회는 심하지 않았냐 만으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비판하지 같습니다. 마시고 혐의를 보시죠. 공수처의 예. 수사 대상이 이 기자의 가족은 전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썰피까지 해서 김병민 대변인 고생하셨습니다. 언제 또 고생하실 것도 같긴 한데 다음 주에는 좋은 뉴스를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